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위로하시나요? 저는 아주 많이 피곤한 날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잘 말린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등을 물에 띄워놓고 반신욕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콤달콤한 오렌지 껍질 냄새와 귤 냄새 등이 저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하루의 피곤을 다 스르르 녹여주는 효과 만점인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즐겨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은 75% 이상이 냄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을 때 짜증이 나거나 혹은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그렇게 냄새의 후각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섬유유연제 냄새를 맡았을 때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난다든지 혹은 누군가 지나갔는데 문득 그 향수 냄새를 맡고 옛날에 애인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고소하게 볶은 커피 향의 유혹을 절대 뿌리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가꾼 빵집 앞은 정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처럼 냄새, 향기는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본능을 자극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프루스트는 소설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향긋한 홍차 한 잔에 맛있는 마들렌을 적셨을 때 그 냄새를 맡고 나의 어린 시절이 연상되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처럼 향기 후각은 우리의 기억 혹은 감정들을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각의 향기를 이용하여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분들에게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권해드리다 보면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중에는 향수나 디퓨저 이런 것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이신 향기 치유를 전문으로 하시는 함서정 선생님을 모시고 좀 더 유익하고 건강한 향기로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후각이야말로 뇌로 바로 직통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식물의 수지, 나무, 또 꽃, 잎사귀, 씨앗 등에서 약용이 될 만한 성분이 있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앰플병을 준비했는데요. 30ml 병이니까 이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절반 정도 채워주시고요. 껍질을 까고 손에 올려놓고 향기를 맡아보거나 후각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향기 치유 전문가 아로마 테라피스트 함서정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시니까 벌써 여기가 향기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직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란 정확히 뭘까요? 네, 아로마 테라피란 아로마라는 향기랑 테라피라는 치유가 합성된
그런 단어이고요.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를 가지고 고농축 에센스를 만들어서 네. 사람의 몸도 치료하고 감정도 치료하고 심지어 영적인 면까지 케어를 할 수 있는 자연 치유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아로마의 어떤 향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향기가 우리 몸을 치유하는 원리는 뭘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정확한 내용이었는데요. 후각이야말로 뇌로 바로 직통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후각을 통해 냄새를 맡았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에센셜들의 입자가 대뇌로 올라가게 되면 감정과 본능을 바꾸는 곳으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너무 무기력하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마음에 밝은 기운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센셜이 있으실 때는 바르고 먹고 냄새 맡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향기라고 하면은 향수나 어떤 디퓨저의 향기만 대중들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라는 개념 자체도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이 에센셜 오일이란 거는 뭐고 어떻게 혹시 만들어질까요? 테이블 앞에 제가 약간의 원재료를 가져다 놨는데요. 에센셜 오일들은 바로 이 차광병에 담겨 있는 아주 작은 병에 담겨 있는 액상 형태의 식물 오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 병이 가격이 비싸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이 나오는 것은 식물의 수지, 나무, 또 꽃, 잎사귀, 씨앗 등에서 약용이 될 만한 성분이 있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고농축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담긴 액체는 한 방울이 그 식물의 100방울 정도의 농축 성분을 갖고 있는 강력한 약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연에서 어떤 허브 종류에서 그 액기스를 추출한 것이 에센셜 오일이란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약을 다리거나 만들 때 한약 약재들을 이렇게 우려가지고 어떤 약재를 만들잖아요. 한약을 만들잖아요. 그 원리랑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정말 바른 말씀이신데요. 동양에서는 에센스를 추출하는 것 말고 허브 자체를 다려서 마시는 방법 혹은 허브를 갈아서 향으로 만들어서 불을 붙여서 명상하실 때 쓰시는 방법으로 발전을 했다면 서양에서는 이런 식물의 성분을 수증기 추출하는 통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수증기를 추출해서 그 위에 뜬 유상 성분, 아주 고농축이 된 것을 쓰시는 방법으로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어떤 후각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향을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여러 아로마 에센셜 오일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어떤 종류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대개도 어떻게 보면 선물 받아서 아로마 오일이라는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강의 현장에서 뵈면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쓰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실 수 있는 아로마는 라벤더가 아닐까 싶은데요. 라벤더 써보셨지요? 그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양을 쓰는 게 바로 라벤더인데요. 라벤더는 제가 엄마 같은 오일이라고도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마음의 불안감부터 몸의 불편함까지 부드러운 항소염 작용부터 이완, 수면 유도까지 두루두루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정말 포근한 엄마 같은 오일이라서 잠이 안 오실 땐 수면 유도로 침대에다가 한두 방울을 쓰실 수도 있고요. 상처가 나거나 가려움증 같은 게 발생했을 땐 피부에 바로 원액을 써서 가라앉힐 만큼 순한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라벤더를 요새는 이제 잠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늘 바쁘고 어떤 이렇게 서두르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허둥지둥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라벤더가 정말 많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강의 때에도 라벤더를 설명드리고 나면 저거 한 병은 제가 좀 가져야겠습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라벤더는 항상 침실에 가습기 할 때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베개에도 라벤더를 톡톡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매우 도움이 되겠군요.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 셈이에요. 그럼 또 대표적인 다른 오일을 소개해 주실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꽃에서 추출한 오일인 라벤더를 봤는데요. 꽃은 식물에서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즈, 일랑일랑, 라벤더 같이 꽃 부분에서 나온 오일들은 호르몬 작용을 도와주는 것들을 정말 잘 거들어주고요. 네. 잎사귀에서 나온 것들은 로즈마리, 페퍼민트, 바질 같이 많이 접해보신 허브들인데요. 사람의 순환을 도와주거나 관절이나 파스 대신에 그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하고요. 옆에 레몬도 갖다 놨는데요. 오렌지랑 레몬같이 상쾌한 과일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그 과일이 가진 그 이미지 그대로 사람의 기분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들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가 페퍼민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근육통이나 통증이 있을 때 파스 같은 거를 바르면 화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때에도 페퍼민트가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겠네요. 아, 페퍼민트란 정말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페퍼민트가 천연 파스라고 불릴 정도로 네. 통증에도 좋고 시원한 쿨링 효과를 주는 이유는 페퍼민트 오일 안에 있는 멘톨이라는 성분 네. 때문인데요. 들어보신 적이 네,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멘톨만 나중에는 추출을 해서 화학 멘톨로 파스나 뭐 물파스 같은 계열, 아니면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치약 같은 것에도 모두 다 합성 멘톨이 들어있고요. 실제 천연 멘톨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네. 페퍼민트는 그러면 통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소화가 안 된 거나 뭔가 네. 이렇게 꽉 막혔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소화제에다가 위장 장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농약을 쓰지 않은 에센셜을 구하실 수 있을 때는 먹는 요법도 굉장히 소화제로 잘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테라피에 쓰시는 건 먹는 용도보단 바르는 용도까지로 쓰시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더부룩하다 할 때 조금 덜어서 위장 부위에 바르시거나 멀미나 구토가 날 때에도 살짝 묻혀서 호흡을 해주시면 멀미가 가라앉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 페퍼민트와 바카를 또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성분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익히 아시는 바카가 페퍼민트가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주변에서 박하사탕을 그러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실 때 박하사탕을 놔두는 것도 그런 원리이겠네요. 네, 시원한 청량감을 드리면서 어떤 구취 같은 것을 날려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걸 기대하면서 드시겠죠. 그럼 선생님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는 어떤 에센셜 오일을 추천해 주시나요? 에센셜이 사람을 안정시키거나 기분을 또 좋게 하고 리프레시하는 성분이 많아서 그때그때 처방을 드리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아마 오렌지나 레몬에서 나온 오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분이 우울하거나 이렇게 처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마치 그 먹구름이 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때에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 추출된 오일 한 방울을 맡아주거나 마사지를 해서 몸에다가 흡수시키시게 되면은 기분과 몸이 둘 다 갑자기 순환되고 에너지가 밀어 올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아, 네. 먹구름이 싹 걷히고 맑은 하늘이 되는 것처럼 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오렌지 오일은 자연에서 온 최고의 항우울제다라고 찬양할 네. 정도로 밝은 기분을 주는 성분이 강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를 이렇게 껍질을 쫙 깔 때에 그 새콤 달콤한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원리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을 사용치 않으신다 해도 이미 과일 껍질을 까면서 향기 너무 좋다, 맞아요. 기분이 좋아진다. 병동에서도 오렌지 같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같이 까면서 화사하게 웃으시는 걸 볼 수 있듯이 농축된 성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과일 껍질을 깔 때에도 에센셜에 있는 그 성분들과 효능을 느끼실 수 있고요.
오렌지 껍질만 주무실 때 까서 옆에다 두고 주무셔도 뇌파가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또 우리 그 가정주부들께서 흔히 가정에서 어떤 살균하고 소독하는데 제일 좋은 추천할 만한 에센셜 오일도 있을까요? 방금 나온 오렌지의 친구인 레몬이 어떨까 싶은데요. 살균력을 가진 에센셜은 정말 뛰어난 게 많습니다만 정말 일상에서 자주 만나실 수 있는 레몬 오일은 가격도 정말 착하거든요. 네. 레몬 오일 한 방울 정도를 행주, 소독하고 삶을 때 한 방울 넣어서 섞은 물에 쓰신다든지 락스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소다랑 레몬 오일을 같이 섞으신 것으로 탈취를 하거나 싱크대를 닦거나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하얗게 만들 때도 레몬즙을 이용해가지고 이를 하얗게 만들 수 있다는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레몬은 피부도 맑게 해주고 미백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녁에 쓰시는 제품에다가 레몬 오일을 조금 함유시키면은 케어가 될 때 미백 효과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레몬 오일은 일광, 자외선이나 그 햇빛을 바로 받게 되면은 타게 만드는 효과가 네. 들어 있습니다. 버가펜이라고 해서 감광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신기하게 밤에 바르면 미백 효과가 되지만 낮에 미백을 위해서 바르고 햇빛에 잘못 나가시게 되면 태닝이 되어버리는 타버리는 일이 오히려요? 발생해요. 네. 그런 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주름을 펴주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묘약의 에센셜 오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과연 뭘까요? 네, 에센셜 강의장에서 나누다 보면 어머니들이 가장 환호성을 지르는 건 바로 그 피부와 안티에이징 부분이 맞으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오일 중에 로즈마리가 바로 피부를 돕는 효자이자 보약입니다. 네. 그 안에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약한 분량을 피부에 강하지 않게 섞으셔서 바르시게 되거나 샴푸를 하시게 되면은 세포를 자극하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늘어진 세포를 두드려서 깨워준다고 할까요? 네. 탄력을 올려주고 수분감을 더해주고 또 두피를 깨워주기 때문에 탈모나 비듬으로 인해서 고생하실 때 두피용품으로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 탈모 샴푸, 많은 탈모 샴푸에 네. 로즈마리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로즈마리가 좋다는 게 많이 알려지면서 시중 제품에도 이제 로즈마리가 들어있습니다라고 광고하시는 제품이 두세 가지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지금 몇 가지 에센셜 오일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은 집에서 이거를 선물 받아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본인이 구입해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에센셜 오일을 가정에서 손쉽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쓰시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거 약품인 것 같기도 하고 피부에 바로 바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난 모르겠다. 서랍에 그냥 넣어두고 아껴둘래요 하다가 버리게 되시는 경우가 네.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아로마 램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긴 도자기 램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다양한 모양을 구하실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구멍이 뚫려서 초를 담을 수 있고 위쪽에는 우묵하게 파여서 물을 담는 수반이 있는 형태입니다. 원하시는 에센셜을 3방울에서 4방울 정도만 떨구어 주시면 불이 물을 가열하면서 수증기로 기화시켜서 디퓨저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천연 액을 디퓨저로 공간에 발양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생각보다 농축액은 강하기 때문에 서너 방울을 쓰신 것만으로도 2~3시간은 공간에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물은 어느 정도의 양을 넣어주면 적정할까요? 네, 수반이 크고 작은 게 차이가 있는데요. 구하실 때 수반이 조금 깊거나 넓은 걸 구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물도 처음에 가득 채워두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초가 타는 시간은 1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잊고 계시다 보면 큰일이 나진 않는데 물은 다 없어진 채로 막 자글자글 이렇게 끓어버리는 네. 경우가 있어서 물을 항상 충분히 담아두시고 좀 큰 걸 구하시면 좋겠죠. 네, 일반 가정에서도 선물로 많이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놓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해 보시면 집안의 악취도 없애주고 기분도 리프레시 시켜주고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간혹 근데 이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리고 우린 아기가 있어서 불을 쓰기가 조금 힘든데 그렇죠. 이런 네. 램프를 놔도 되나요? 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또 어떡하나요? 네. 이렇게 섬세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가습기에다가 아까 소장님처럼 활용하시는 방법도 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티슈 한 장을 뽑아서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묻히고 코를 묶고 호흡을 해서 직접적으로 제 코로 에센셜이 들어오도록 맡아버리는 건데요.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티슈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호흡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기침이 많이 나거나 요새 감기 환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때인데 네. 비염, 알러지, 기침 이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호흡기에 좋은 아로마가 정말 많아서요. 지금처럼 면역력과 호흡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로마를 손쉽게 구해서 좀 사용해 보시면 좀 더 나를 지키는데 자신감이 생기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때마침 기침과 비염의 특급으로 사용되는 유칼립투스라는 오일을 발향하는데 네. 여기다가 떨궈 놨거든요. 아, 지금요? 아마 좀 있으면 호흡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칼립투스는 호주에서 나오는 그 코알라들이 먹는 주식인 나무가 맞습니다. 거기서 추출된 오일은 페퍼민트를 닮은 아주 시원한 향기가 나는데요. 호흡기로 맡게 되시면 호흡기를 통과하면서 소독력을 가지고 호흡기를 정화해 주고요. 네. 울혈감을 낮춰주어서 비염으로 비강이 부으셨을 때나 기침이 날 때 그 거담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감기 치료제 또 비염 치료제입니다. 아, 그러면은 유칼립투스를 가장 많이 먹고 사는 동물이 코알라잖아요. 네. 근데 코알라는 왜 그렇게 매일 잠을 자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 유칼립투스의 비밀 때문이기도 합니다. 너무 네. 신기한 부분인데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를 항상 먹으니까 감기나 비염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까진 제가 모르지만 잠을 많이 자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할 때 유칼립투스 잎에 있는 성분은 아무런 유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 화학 구조 안에는 약간의 독성에 가까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위험하진 않지만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성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하는 기운을 주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알딸딸하게 취한 기분이 되면 코알라는 이제 한 8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나무에서 자면서 간으로 독성도 해독하고 졸린 기분도 풀어야겠다 하면서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또 취하는 기분이 들면 가서 해독을 하면서 잠을 자고 이렇게 유칼립투스와 함께 생활하는 법을 익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적정량을 우리 사람이 유칼립투스를 사용하면 비염이나 알러지에는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코알라의 예를 보았듯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에게는 유칼립투스가 주의를 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발향해서 맞게 되는 정도로는 위해한 게 없지만 동물들은 우리보다 확실히 후각세포도 후각신경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예민합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반려견 아로마 테라피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쓰실 만한 제품이 많은데 고양이나 다른 동물을 키우실 때는 네. 간에서 이런 성분을 해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좋은 거니까 우리 동물한테도 좀 발라줘야겠다 할 때 사람보다는 훨씬 낮은 용량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동물들이 피하는 기운을 보인다, 이 향기를 맡고 그러면 아, 얘한테는 좋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시면서 사람과 좀 분리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향기도 집안에서 사용하실 때는 반려동물도 있고 아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환기를 꼭 하면서 같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향기 자체를 오래 맡으신다고 해서 몸에 성분이 남거나 독성을 발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냄새라는 것은 기억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정말 강력한 감각입니다. 효능은 좋은데 저는 이 향기 못 맡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내담자분들이 네. 계셔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향기 꼭 선생님 쓰셔야 되는데 싫으세요? 하면 저는 싫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저는 싫어요. 그러세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불쾌하지 않은 향기를 안내해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환기도 적절히 해가시면서 이 향기를 이 공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안 계신지 살펴가면서 쓰시면 더 좋겠죠. 아,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에센셜 오일의 활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긴장이 많으신 시대인데요. 이때 어떤 게 조금 활용하시기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 정말 유익한 팁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질병이 돌았을 때마다 아로마가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중세시대에 역병이 돌았던 때 들어보셨죠? 흑사병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정말 많은 인구가 죽어나가고 그렇죠.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기간을 겪었는데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네. 사람들이 죽어서 밖에 나가면 병이 옮을까 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던 시절에 쓰러져 죽은 흑사병으로 죽은 분들의 주머니를 터는 유명한 도둑단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엄청난 분들이 계셨군요. 굉장하죠. 겁도 없는 데다가 병도 걸리지 않으신 거예요. 네. 경찰들도 수사를 해야 하지만 시체 가까이 가면 병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데 이 도둑분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전국을 활보하면서 주머니를 털어서 금품을 네. 훔쳐갔다고 해요. 아, 죽은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비법을 갖고 있는지 나중엔 금품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들을 잡아서 그 비법을 알아내야 된다는 게 수배령이 내려서 결국은 잡혔습니다. 아, 정말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네, 경찰들도 금품은 됐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서운 병이 있는데 도둑질을 했는지 말해봐라. 그것만 알려주면 감형해주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네. 도둑들이 썼던 방법은 재밌게도 원래 허브와 이런 오일들을 수입하던 수입상 일을 하던 분들이었고요. 네. 약효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센셜 중에 아주 뛰어난 항균 효과를 가진 오일들이 있습니다. 클로브, 타임, 시나몬, 레몬, 로즈마리, 라벤더도 약간의 그런 성분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혼합한 자신만의 블렌딩한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온몸에다가 칠을 하고 병이 옮지 않도록 예방한 다음에 시체들 사이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 때문에 흑사병도 걸리지 않고 네, 도둑질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인 시대인데 마스크를 늘상 쓰고 다니잖아요. 네. 마스크의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방송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해보실 만할 것 같은데요. 마스크 안에서 저는 코로나가 번지기 전에도 항상 목감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에센셜로 저 자신을 치료하면서 다닌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화장솜에다가 레몬이나 유카립투스 같이 호흡기를 정화해 줄 만한 살균 소독력 있는 오일을 한 방울 묻혀서 끼우고 마스크를 덮고 저만 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다녔던 거죠. 마스크에다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화장솜이나 티슈에다가 한 방울을 묻혀서 그걸 마스크에 끼우고 마스크를 덮으면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기 치료를 직접 흡입으로 하거나 요새는 마스크를 많이 쓰시니까 한 번 쓰고 버릴 수는 없는데 여기에 냄새가 배는 것도 되게 네.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알코올에다가 레몬 같은 걸 섞어서 마스크 소독 스프레이를 만드셔서 써보시면 호흡기로 들어갈 때 레몬의 성분도 나를 도와주지만 마스크 자체를 소독하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네. 활용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새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소독을 해서 쓸 때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좀 털거나 건조한 후에 사용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코올의 성분 자체는 피부에 닿게 되면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얼굴에다가 알코올을 닿게 하시면은 조금 피부가 안 좋아지신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뿌린 후에는 반드시 흔들어서 건조해서 알코올 성분을 다 날려 보내신 후에 착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에센셜 오일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혹시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게 보시고 아, 나는 이 오일을 빨리 사용해 보고 싶어 해서 피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주의사항이나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네. 맡으실 때는 그리고 향기 발향하실 때는 원액을 제가 넣는 거 보여드렸고요. 원액 쓰시는 게 맞습니다만 피부에 들어갈 땐 좀 다릅니다. 네. 피부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원액은 너무 심하게 농축이 돼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희석을 해서 아주 약하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가 희석해야 되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일은 식물성 오일에다가 바로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이나 심지어는 집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런 게 식용유도 식물성 오일의 한 종류거든요. 네. 콩기름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1, 2% 정도로 희석을 한 것을 흔들어서 피부에 도포하시는 게 좋고요. 혹은 알코올에다가 넣으시거나 물에다가 넣어서 유화제와 함께 녹이시면 미스트로 쓰실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은 집에 있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데 예를 들면 몇 미리 기준에 몇 방울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이 섞으셔도 되지만 일단 기본 원칙은 얼굴같이 민감한 피부에 들어갈 땐 1% 블렌딩 원칙입니다. 그럼 올리브유 100방울을 넣을 때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넣는다는 뜻이고요, 에센셜을. 네. 피부에 들어갈 때에는 몸에 바를 때는 2, 3%까지 블렌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방울을 넣을 때 97방울이 올리브라면 결국 3방울밖에 에센셜이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이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주방에 갖고 있는 올리브 오일 100ml다 하면은 한 방울 내지는 두세 방울 정도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을 나에게 맞게 첨가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 봐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투명한 코코넛 오일이고요. 향기는 제거한 제품입니다만 댁에 가지고 계신 어떤 오일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앰플병을 준비했는데요. 30ml 병이니까 이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절반 정도 채워주시고요. 원하시는 처방을 내려서 에센셜 쓰실 건데요. 오늘은 관절이나 통증했을 때 아주 네. 시원하게 풀 수 네. 있는 걸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로즈마리를 골라보았고요. 피부에도 효자였지만 관절의 통증까지 덜어주니까 일석이조겠지요. 30ml 병에 2, 3%로 블렌딩이 들어가려면 에센셜 오일은 6방울까지 넣으시는 게 정량인데요. 10ml에 30ml 병이니까 18방울, 3배까지 넣으시는 거죠. 헷갈리신다면 10ml 식물성 오일을 쓸 때 에센셜을 2방울 넣으면 1%, 4방울 넣으면 2%, 6방울 넣으면 3% 이렇게 2방울씩 올라가는구나 계산을 네.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저는 30ml 병이니까 넣어보겠습니다. (45도) 정도 기울이고 계시면 에센셜이 똑똑 떨어지도록 여기 안에 속마개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방울수를 세면서 떨구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에다가 다시 식물성 오일을 채우셔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인데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근데 그 병을 보니까 밤색 이렇게 유리병인데 그 색깔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산소나 햇빛에 의해서 산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색깔이 있는 유리병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을 블렌딩 하시고 나서도 식물성 오일은 산화가 빠르게 되지 않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에센셜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광병을 쓰시면 좀 더 보존이 오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으로부터 차광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병을 사용하는 게 좋군요. 에센셜 네, 오일을 맞습니다. 사용할 때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죠? 뭐 몸에 바르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딱 바디 블렌딩 네. 2, 3%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주 순한 로션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언제 어디다가 어떻게 바르셔도 전혀 이상이 없는 부드럽고 안전한 제품이 됩니다. 무릎이나 다리가 아프시면 저녁에 베개에다 올려놓으시기 전에 한번 로즈마리 마사지를 하고 베개에다 얹어놓고 붓기를 빼면서 주무시거나
어깨가 쑤신다, 아프다, 여기 서로 마사지 해주고 팔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보습도 잘 되기 네. 때문에 편안하게 몸에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아, 그러면 궁금한 점이 선생님 저기다가 지금 어떤 특정 에센셜 오일을 한 가지 종류를 블렌딩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기다 혹시 뭐 2가지, 3가지 정도 같이 제가 원하는 거를 같이 섞어서 블렌딩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로즈마리 한 종류만 썼지만요. 사실 에센셜은 2종류 이상을 섞어서 블렌딩 하실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서 네. 단독 사용도 정말 좋지만 성분이 맞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2종류나 3종류까지 블렌딩해서 넣으시게 되면 향기도 풍부해지고 효능도 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컨디션과 증세에 맞게 나만의 블렌딩 오일을 만들어서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하고 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나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은 방법입니다. 네. 본인이 좋아하시고 효능도 좋은 것만 딱 고르셔서 나만을 위한 블렌딩 하셔서 침대 옆에 두고 계속 쓰시는 거 좋고 익숙해지시면 이게 선물을 하기에도 정말 좋은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쁜 병을 구하셔서 그분의 증상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오렌지, 또 피부에 좋은 로즈마리, 잠자로는 라벤더 이렇게 넣어드릴까 상상을 해가면서 그분만을 위한 블렌딩을 선물해드리는 방법도 있죠. 정말 향기로운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라벤더를 어떤 가습기에 놓고 자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블렌딩의 방법으로 발 마사지를 하고 자도 너무 그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고 상쾌해지더라고요. 특히 손발은 사람의 인체의 기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등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를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럴 땐 손이나 발은 스스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따뜻한 물에 수욕, 조격을 하신다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일을 블렌딩한 걸 발이랑 손에 듬뿍 바르고 조금씩 주물러주고 혈액순환 되게 마사지만 해서 주무시면은 굉장히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에서 에센셜 오일을 구비하고 있는 집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은 없는 집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에센셜 오일이 없을 때 우리의 후각을 이용해서 향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다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뭔데요?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레몬 같은 과일, 오렌지의 껍질 혹은 사과나 배도 좋아요. 네. 하나의 과일을 즐기시고 껍질을 까실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것 말고 아, 여기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오늘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즐길까? 껍질을 까고 손에 올려놓고 향기를 맡아보거나 혹은 허브티나 저는 커피를 마실 때에도 네. 향기를 가지고 명상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냥 마시지 않고 후각의 정보를 먼저 깨운 다음에 마시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차 한 잔을 놓고 커피를 마실 때에도 아로마 테라피적인 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코에다 대고 향기를 마시면서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후각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냄새를 맡은 다음에 차를 즐기거나 과일을 즐기게 되거든요. 혹은 산책하시게 되면은 나무나 꽃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떨어져 있는 나뭇잎 같은 거 한 줌 주우셔서 으깨면은 거기에서도 피톤치드 같은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으깨서 코에다 대고 한번 호흡하고 아, 참 좋구나 하고 다시 버리고 산책길을 나서시는 거. 이런 순간순간의 후각의 정보들을 즐기시는 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향기로 명상을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할머니나 어르신들 보면은 집안에 악취나 어떤 나쁜 기운을 내쫓기 위해서 쑥을 가져다가 이렇게 네. 말리셔가지고 태우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인 것 같은데요. 정말 아로마 테라피가 맞습니다. 그런 훈증으로 인해서 공기가 살균되는 건 물론이고 정말 기운을 맑게 해주는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쑥으로 어떤
맑은 기운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절에 가거나 동양에서는 향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럼 향의 원리는 아로마 테라피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향도 역시나 아로마 테라피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추출된 고농축 에센스는 아니지만 나무 자체를 태우고 잎사귀를 태우는 자체에서 나오는 효과들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정말 명상적이고 동양적인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침 샌다루드 오일과 샌다루드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앞에 좀 진열을 해두었습니다. 동양에서 즐기던 아로마 테라피의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죠. 샌다루드는 오일로 쓰게 되면은 항염이나 비뇨기의 항생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안정제로도 쓰였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건 샌다루드의 원재료입니다. 샌다루드라는 백단목의 가루를 낸 것이고요. 이것을 물에다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은 마르고 난 후에는 불 붙이는 향이 됩니다. 네. 요새는 인센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셔서요. 향기를 사서 즐기시기도 하지만 직접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 가루를 가지고 오늘 만들어 놓은 향들을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물과 약간의 약재만으로 반죽을 해서 말리게 되면 길쭉한 형태의 선향이랑 뿔로 된 네. 탑향이라고도 부르는 콘 모양의 향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양새를 즐기시면서 또 샌다루드가 가지고 있는 향기를 맡아서 효능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어떤 향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 이런 기분을 느끼나 봐요. 정확하십니다. 백단목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우리가 맡게 되면 신경은 안정시키면서도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러니까 졸음이 없는 안정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명상하거나 기도하시기에 딱 좋은 몸과 마음 상태를 조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향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어떤 향이 귀하고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어떤 향을 선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아로마의 좋은 점을 정말 잘 알고 써온 것들은 사실 종교 분야가 맞거든요. 종교 분야에서는 항상 사람의 마음과 몸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돕기 위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후각을 사용하면 사람이 금방 안정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아로마 테라피는 종교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동양의 향기가 선향, 요거 만든 샌다루드라고 치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기독교의 향기는 유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네. 지금 앞에 와 있는 요 보석같이 생긴 물건이 바로 유향의 원재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사탕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나무에서 나왔는데 나무같이 보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네. 뭔지 아시겠어요? 딱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유향이 우리가 관절약에 많이 쓰이는 보스웰리아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새는 홈쇼핑에서 이 보스웰리아 네. 자체를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사실 저는 아로마기 때문에 먹는 용도로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가루를 내어서 물에 끓이거나 환으로 드시면 관절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의 정체는 유향나무에서 나온 송진 같은 진, 네. 수지가 굳은 것을 떼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귀하고 값진 향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피톤치드 얘기들을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숲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피톤치드를 맡으면 우리 NK 면역세포가 증가돼서 면역력이 증가되고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피톤치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의 에센셜 오일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숲에 가서 직접 걸으시면서 피톤치드로 목욕을 하듯이 산림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숲에 가실 순 없잖아요. 그때 나 집안에서 에센셜 한 방울로 숲에 간 효과를 누리고 싶다고 하신다면 네. 솔에서 추출한 파인 오일 네. 혹은 사이프러스라는 오일들이 숲에 있는 피톤치드 성분을 가득 가지고 있고요. 맡으시면 호흡기를 진정시키고 만성적인 기침이나 질환까지도 낫게 하는 효능이 있을 정도로 숲의 에너지를 농축한 것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인 에센셜 오일과 비슷한 편백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편백도 요새는 정말 많이 구하시는데요. 좋습니다. 편백을 구하셔서 목욕물에도 넣으시고 베개에도 조금 뿌려서 놓으시고 호흡할 때에도 휴지에 한 방울 하셔서 자꾸만 호흡하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기침도 많이 줄어들고 머리도 맑아지고 숲을 한 바퀴 돌고 온 것 같은 효과를 조금은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백 에센셜 오일과 파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은 온 집안이 정말 숲으로 변화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와서 이렇게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집에서 향기를 즐기고 싶은데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것이다. 아로마 테라피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한 병의 오일이라도 가지게 되시면 활용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구나 가깝게 느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향기롭고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화면에서 에센셜 오일을 접하고 보기만 하셔도 나의 후각이 정말 건강해지게 향기로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쉬운 팁들을 가정에서 응용하셔서 한두 가지를 나만의 힐링 솔루션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향기로운 향으로 향기로운 인생도 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봅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